코로나19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쌓인 빅데이터 분석이 역학조사에 활용돼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산재 신청이 해고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꼽고 있습니다. 어렵게 산재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법적인 소송을 거는 사업주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양 지역 간 균형 발전의 기대가 높습니다. 이를 매개체로 영혼한 화합의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의 코로나 백신 1차 평균 접종률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70%를 넘겼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인 곳은 보성군으로 82%의 접종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18세 이상 49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4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9월 말까지 평균 접종률 8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기본은 역학조사입니다. 하지만 분석해야 할 정보가 워낙 많고 복잡해서 누가 누구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는지 또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빠르게 파악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범죄 수사에서 쌓인 빅데이터 분석 경험이 역학조사에 활용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연결망,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감염고리를 나타내는 관계도입니다. 원래는 경찰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분양사기 범죄를 수사할 때 쓰는 사회 연결망 분석 방식인데 이게 역학조사에도 적용된 겁니다. 통화와 계좌 내역을 토대로 한 이런 수사 방식으로 피의자가 누구고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젠 역학조사에 활용되며 숨은 감염자와 집단 감염지 간 연결고리를 찾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지난해 금양 오피스텔 방문 판매 관련 집단 감염이 대전시와 연관됐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경찰 수사 방식이 접목된 덕입니다. 물론 목표는 틀리겠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게끔 하는 결은 거의 유사합니다. 역학조사에 경찰을 투입한 건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발빠른 방역 대응에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이 종이나 파워포인트에 그림을 그리고 엑셀 정보를 손으로 입력하는 방식의 역학조사가 질병청에 경찰을 파견하며 보다 더 과학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질병청에 투입된 경찰관은 모두 7명입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이 심층 역학조사에 투입되니 면담 과정에서 일부 거짓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확보하는 정보들이 다 파편적인 정보들입니다. 그걸 하나로 합히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역학조사에 많이 도움이 됐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이어지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 늘어나는 확진자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런 전문 인력의 동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순천 지역 농민들이 국가 농업정책에 반대하며 농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순천시 농민회 측은 오늘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쌀 수입을 확대하는 등 개방 농업정책을 펼치는 점을 비판하며 순천 시내를 차량으로 행진했습니다. 농민회 측은 농산물에도 최저가격제를 적용하는 등 농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산재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해 노동자들이 트라우마를 혼자 감내하고 많은 경우 산재 신청 대신 회사가 제안한 공상 처리 방식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못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곧 해고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산업재해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그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획보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 피켓을 든 여수시 환경미화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재 요양 이후 차별 대우를 받게 된 동료들을 위해서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올해 업무에 복귀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10여 명은 산재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주말 추가 근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공단 측은 추가 근무는 예외적 사항이라 근로조건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직에서는 벌써 앞으로는 산재 신청 못하는 건가? 앞으로도 참고 일하자는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현장은 산재 사고 예방이 아니라 은폐의 길로 나아가려는 하고 있다. 3호중공업 A협력업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조선업계 불황의 여파로 A협력업체는 문을 닫게 됐는데 산재 승인을 받았던 직원 3명은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잃게 된 이들은 동료들이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중분해 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협력업체로 몇몇 사람만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쪽으로 갔죠. 다 배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저희 이름만 알고 빠졌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갑다 이제 다 그렇게 생각했죠. 산재 이렇게 받고 이래서 안 됐는갑다. 심지어 어렵게 산재 인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거는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 제기된 노동자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은 모두 256건. 회사가 패소하거나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90%에 이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소송을 휘말리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 그 취합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좀 그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해주지도 않고 회사를 뭐 그만두라 라고 하는 식으로 나와서 산재 신청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내 밥줄 끊길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 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죠. 노동자의 산재를 보상하기 위한 법이 제정된 지 58년이 지났지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 될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후보들이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어제 전남에 이어 오늘은 광주를 방문해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후보는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사흘째 광주 전남북을 돌며 호남 민심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고 정세균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각각 전북을 찾아 안정감 있는 후보만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후보가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는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광주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대학생들을 만난 유승민 후보는 본선 경쟁력과 확장성이 크고 민주당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후보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보수의 변화를 실천해온 유승민을 호남에서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수 경도에 추진 중인 레지던스 연료교 개설에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강정희 의원은 지난 7월 미래에셋이 제출한 경도 레지던스 신축 계획과 관련해 전남도에서 제기한 경관과 조망 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조건부 의결됐다며 시민들의 의견 반영과 함께 전남도가 의결 조건을 명백히 하는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경도지구 진입도로인 연륙교 입찰 과정에서 금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연륙교 시점을 기본계획과 달리 변경 가능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여순남해간 해저터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터널 완공은 2029년이지만 벌써부터 이를 매개체로 영호남 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추진해온 수건 사업이 해결되고 관광과 문화, 물류와 산업 등 영호남의 모든 분야를 연결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남은 구간을 잇고 1시간 반 거리를 10분으로 줄여
정서적인 유대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남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여수와 연결은 보통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서울로 갈 때 남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1박 2일로 갔습니다. 일단 남해에서 여수 와서 1박을 하죠. 과거 여수와 남해 주민들이 가졌던 아련한 추억은 지역 간의 연대와 화합이라는 실질적인 동서화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저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예타 통과를 위해 협력했던 것보다 더욱 견고한 협력 관계가 필요합니다. 또 해저터널을 매개체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 간의 협력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하고 여수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질 거다. 그리고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번 해저터널 예타 통과는 대형 토목공사의 의미를 넘어 영호남이 지역 의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노력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 COP28 유치에도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 남중권 시장 군수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이것도 굉장히 그 계기가 된다 봅니다. 물론 다리 개통 그 뒤에 되겠지만. 우리나라 유치가 되면은 바로 남해안 남중권 이 유치가 되도록 우리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이 국토의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이끄는 초광역적인 협력과 상생의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유례 없이 길었던 폭염으로 인해 올해 고흥에서 102곳의 어가가 고수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 지역에서는 전복 290만 4천 마리와 어류 14만 4천 마리, 굴, 가리비 등의 폐류 300여 줄이 폐사해 모두 45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피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지원 사업비 4억 원을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해수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